성별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별에 어떠한 역할과 가치를 부여하는지는 사회마다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성별을 결정짓는 생물학적 요인들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특질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기획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색다른 애형 원장으로 있는 최예훈입니다. 흔히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하죠. 이 설명을 할 때 여성이나 남성 두 가지 성별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은 이미 성별이 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게 오랫동안 성별은 오직 둘로 나누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별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연세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생물학적 성의 특질과 관계가 나타나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성별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요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염색체의 유전자, 호르몬, 내부 및 외부 성기, 뇌 등 그 어떤 요소도 성별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염색체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성별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진 성염색체의 조합은 다양합니다. X염색체나 Y염색체 중 하나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3개 이상의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후 태아로 발달하기까지에는 여러 유전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과학에서는 Y염색체에 성별 결정 인자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난소, 정소와 같은 생식샘과 내부 성기들이 형성되는 데는 많은 유전자들이 개입된다는 것. 다시 말해 성별을 결정하는 유일한 유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달라도 수정 6주까지는 생식샘과 성기가 모두 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내부 성기와 외부 성기의 분화 경로는 가지고 있는 생식샘, 호르몬 등의 영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생하는데요. 내부 성기의 경우 난소를 가진 누군가는 밀러관에서 자궁, 난관, 질의 상부 부위가 생길 수 있고 정소를 가진 누군가는 밀러관이 퇴화하고 부고환, 정관, 정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동안 처음에 같은 형태였던 외부 성기도 다른 경로를 따라 분화하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는 질 하부 부위, 음핵, 소음순, 대음순으로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는 음경과 음낭으로요. 내부 성기와 외부 성기는 서로 다른 부위에서 다른 요인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으로의 발달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난소와 자궁 같은 내부 성기를 가지면서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남성화된 외부 성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정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드로겐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외부 성기가 여성화된 외음부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별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호르몬을 흔히 성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들은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물질이 아니라 모두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효소에 의해 프로게스테론이 안드로겐으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식샘에 따라 우세한 정도가 다를 뿐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호르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별이 오직 둘만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에 모호한 외부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유아 시기 때 내부 성기를 제거하거나 외부 성기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흔히 태어날 때 외부 성기만으로 성별을 판별하는데 그것만으로 애매모호한 경우에 염색체 검사나 내부 성기를 확인하는 검사 등 여러 가지 성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터섹스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아서 어떤 수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만약 몸의 어떤 기관의 기능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술을 하게 된 상황이 있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고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흔히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 사춘기를 거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친구들은 가슴이 발달하고 월경을 시작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어렵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나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차별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의 신체적 차이와 성별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생물학적, 사회적, 제도적, 법적으로 지정된 성별 기준에 따라서만 살아가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그런 기준보다 훨씬 다양한 몸과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별을 결정짓는 생물학적 요인들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특질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제도는 임의로 만들어졌고 자연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다양성을 억압하지 않고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형태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여러 공간이나 교육 환경, 노동 환경, 다양한 몸에 대한 의료적 관심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